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 아빠입니다. 그동안 부자라 아빠의 공부하기 시리즈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공부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주로 공부했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나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상속과 증여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때문에 통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부모에게 10억 이상 상속을 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에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택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조차도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2023년에 다시 집값이 하락해서 그 고민이 다소 사라지기는 했겠지만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물자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2021년보다 주택값이 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서민들이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미리 공부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법 생활을 할 필요가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상속에 대해서 좀 꼼꼼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람인 개인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이 주로 자기 자녀들에게 진행되므로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상속은 남의 일이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무조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각종 상속 공제 제도로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 금융재산 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이 상속세 계산에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쉽게 파악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속세를 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의 최우선은 상속이 발생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최소한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연로자 공제 등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무조건 5억 원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모친이 생존해 계시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 되고 모친이 안 계시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더 공제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고 30억까지 증가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로는 최고 6억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2억 원, 영농상속공제로 15억 원, 기업 상속공제로 최고 5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한 것 같기는 한데 그 계산 구조를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 일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각종 상속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되게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금액별로 적용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신고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속이라는 것은 통상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매매를 통해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데 세율은 누진과세로 최고 50%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 증여한 금액과 은닉재산 금액도 다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지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금 용도를 입증하도록 하며 입증을 못하면 은닉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기준 시가로 할 수도 있고 시가로도 할 수가 있는데 기준 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은 납세의자는 기준 시가를 선호하게 되는데 세무당국은 시가로 신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줄이고 싶은 일반인이므로 당연히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의 상황이 발생되면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간단히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경우 장점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신고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시 신고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가 적용되는 양도가액과의 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일단 상속세가 많아집니다. 당장 현금 유출이 많아지므로 이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 반대로 양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높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기준을 납세자가 자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시가는 매매가격, 감정가의 수용 및 경매 가격을 포함하며 이 시가가 없다면 그 다음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최하 10%에서
최고 50%의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율은 자세한 거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간단히 상속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30억의 재산을 남기셨으며 모친은 생존해 계신다고 하고 간단히 일괄공제 15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0억 원에서 일괄공제 1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20억이 나오고 20억 원에다가 세율 40%를 곱하기를 하고 누진공제 1.6억 원을 하면 납부세액은 6.4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진에서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이는 상속하는 재산이 많아지면 세금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 상황에서 만약에 상속 개시일 10년보다 이전의 성인인 아들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10억 원 빼기 증여공제 5천만 원에서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하면 증여세 납부액은 2.25억 원이 되게 되고 상속세는 20억 원 빼기 일괄공제 10억 원을 하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나오게 돼서 15억 원 곱하기 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납부액은 2.4억 원이 되므로 총 납부세액은 2.25억 원에다가 2.4억 원을 더한 4.65억 원이 되게 됩니다. 두 사항을 비교하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금 1억 7,500만 원을 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증여와 상속을 고려한 상속 플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가 금액이 상승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속이 꼭 자신의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자, 손녀에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게 되면 산출액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받아야 할 상속세를 한 번만 받으니 30% 할증을 해서 받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 대가 없어서 부득이 대를 잇는 상속액의 경우는 할증 과세가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세의 기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세법은 현대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공부에서도 누진세율로 인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알 수 있었듯이 알아두면 절세를 할 영역이 많습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세무사를 활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실수를 안 하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세무사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상속과 상속세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주 방문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자아빠의 상속 공부하기는 총 16편의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지시고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재산가의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아빠의 상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